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누군가와 40년쯤 같이 살다 보면 문 열고 들어와 신발 벗는 소리만 들어도 저 사람이 오늘 어떤 기분이겠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부부겠죠. 가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한숨 소리 한 번, 눈빛 하나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특히 저는 그런 쪽으로는 좀 더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남보다 좀 빠르게 알아채는 편입니다. 제 남편은 중소기업의 작은 공장에서 생산관리직으로 일을 하다가 몇 년 전에 퇴직을 하고 지금은 옆 동네 아파트에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비 일이라는 게 알려진 것처럼 일 자체가 고된 편은 아닙니다. 특히 남편의 경우 다른 곳처럼 근무 시간이 긴 것도 아니고 저녁 근무자는 따로 있어서 회사 다니는 것처럼 아침 7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무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험한 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했는데 정말 중요한 우편물 정도 챙겨주고 이상한 사람 들락거리지 않는지 살피고 하루 한두 번 재활용 쓰레기장 정리 정도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일한 사람이라 저랑 딸이 좀 쉬라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던 사람이 쉬면 아프기나 하다며 굳이 아파트 경비 일을 구해서 나간 거고요. 워낙 꼼꼼하고 성실해서 처음 하는 경비 일인데도 크게 힘들다 괴롭다 얘기 없이 잘 다녔습니다. 거리도 멀지 않아서 오고 가는 길 운동 삼아 걷기도 하고 가끔은 퇴근길에 제 심부름으로 장을 봐오기도 합니다. 오래된 아파트라 그런지 나이 드신 분들도 많아서 거기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생기고 손주처럼 구는 아이들도 생겨서 남편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다는 바람을 종종 비추곤 했죠. 하지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찾아오는 법인가 봅니다. 문제는 3달 전 남편이 경비로 일하는 동에 우리랑 비슷한 또래의 여자가 이사를 온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아저씨, 경비실이 무슨 호텔이에요? 냄새 올라오게 왜 여기서 뭘 데워 먹고 끓여 먹어요? 그냥 도시락 드세요. 위로 냄새 올라오잖아요. 이사 온 첫날 그래도 자기 딴에는 좀 돕겠다고 짐도 날라주고 엘리베이터도 잡아줬는데 그 여자가 짐 다 올리고 한 첫 마디가 글쎄 냄새 난다고 뭐 끓여 먹지 말라는 거였답니다. 원래 경비실에서 식사를 해서 먹습니다. 아니 나가서 먹으면 그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니까요. 누가 몰라요? 음식 냄새 올라오니까 그냥 샌드위치나 김밥 같은 거 먹으라는 거죠. 어차피 앉아있기만 하는데 몸 쓰는 일도 아니고 배 크게 고플 일 없잖아요. 늙을수록 소식해야지. 뭘 그렇게 대대적으로 끓여 먹겠다고? 아니 뭘 대대적으로 끓입니까? 그리고 5층이시잖아요. 1, 2층이면 몰라도 5층까지 이 냄새가... 올라오죠. 냄새는 높은 층으로 더 많이 올라오는 건 몰라요? 상식이잖아요. 내가 아주 MSG 국물 냄새 딱 질색이거든요. 앞으로 자제하세요. 사실 당시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대충 대답하고 얼버무렸다는데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였죠. 저기 선생님, 저 앞에 차가 연락처도 없고 길막 주차를 해서 그런데 아이고 그래요? 아이 잠시만요. 이번에 새로 이사 온 집이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인터폰으로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여기 경비실인데요. 다름이 아니고 주차를 지금 잘못해. 아니, 지금 몇 시인데 연락해서 주차 얘기를 해? 감히? 네? 감이라고요?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어딜 감히 연락질이냐고. 그게 아니고 지금 주차를 잘못하셔서 다른 차가 못 나가. 이것 봐라. 지가 잘못한 건 모르고 어디서 말을 잘라? 그 당시 남편은 태어나서 처음 듣는 말과 대우에 너무 당황해서 그냥 인터폰을 들고 서 있었다고 하네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던지 옆에서 듣고 있던 남자 주민이 인터폰을 바꿔들었는데 몇 마디 주고받다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글쎄 그 자리에서 싸움이 났답니다. 아니 이 아줌마가 진짜 지금 차가 나가야 하는데 저렇게 두 자리 차지하면서 가로 주차를 해놓고 뭐가 잘났다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해. 내려와. 세상에 일이 커진 거죠.
결국 그 여자가 내려왔는데 글쎄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덩치가 씨름 선수만한 아들이랑 같이 내려왔다네요. 자기 엄마가 잘못한 건 안중에도 없었는지 험상궂은 아들이 내려오자마자 그랬답니다. 경찰입니다. 지금 폭언에 협박하신 건가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들 딱 앞세우고 그 여자는 팔짱 끼고 서 있고 잘못한 것도 없는 제 남편이랑 그 주민만 괜히 경찰이라고 하는 아들 앞에서 죄인처럼 있게 된 거죠. 경찰? 그것도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리고 폭언? 아니 차를 거지 개발사기처럼 내놔서 아이 그것 좀 빼라고 하는데 그게 폭언이야? 지금 위협하시는 건가요? 여기 신분증이 있고요. 이 동네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장입니다. 서에 가서 얘기하실래요? 우리 아들이 순경 그런 거 아니고 경장이야. 아니 법을 몰라 내가? 힘이 없어? 다 좋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 아니 그리고 아저씨, 대체 아저씨가 하는 일이 뭐야? 올라와서 차키 좀 달라고 해서 빼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어디 아침 대바람부터 인터폰으로 사람을 오라가라? 기분 잡치기 말이지. 아니 제가 경비 일을 하는 거지 발레 파킹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주차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 됐고요. 원래 아파트 관리에서 주차 관리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앞으로 일일이 연락하지 마시고 알아서 해결하세요. 경찰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 네? 더 어이없는 건 이때부터였다네요. 나 마음이 너무 상해서 저 차 못 빼줘. 내 마음 가라앉고 치유가 되면 그때 빼줄게요. 미친 거죠. 그리고는 정말 차를 안 빼주고 아들이랑 올라갔다네요. 세상에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차 빼달라고 했던 주민이 명언을 남기고 조용히 택시를 부르더랍니다. 와, 더러워서 피하긴 하는데 저 똥은 냄새도 고약하네. 슬프게도 그 주민 남자분이 했던 그 말은 이후로도 쭉 맞는 말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기요, 아저씨. 네? 왜 그러세요? 이거 분리수거 좀 해요. 제가요? 그럼 여기 누가 또 있어요? 집에서 나온 건 각자 하셔야죠. 아우 진짜 이 아저씨 갑갑하네. 어차피 분리수거장 정리하잖아요. 그냥 그때같이 정리한다 생각하면 되는 걸 월급 따박따박 받으면서 뭐 그렇게 융통성 없이 굴어요. 아니 무슨 조선시대 하인한테 하듯 자기 할 말만 하더니 크게 2봉지나 되는 쓰레기를 툭 버리고는 쌩하니 올라가 버렸다네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이번엔 그냥 해주자 싶었다는군요. 그런데 쓰레기 봉지를 열고는 경악했대요. 이게 뭐야? 맙소사, 재활용 분리수거라고 갖다 준 쓰레기 봉투 안에는 정말 온갖 쓰레기가 다 들어있었답니다. 배달시켜 먹고 난 음식도 그랬지 하다못해 화장실 여성용품 쓰레기까지 와르르 들어있는 걸 보고 남편은 오랜만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다네요. 진짜 보자 하니까? 화가 난 남편은 그 쓰레기 봉지를 들고 그대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를 눌러 여자를 불렀대요. 아니 그런데 방금 올라간 게 분명한 여자가 안에서 꼼짝도 않고 대답도 없더랍니다. 저기요. 503호. 집에 계신 거 알아요. 나오세요. 벨도 눌러보고 문도 두들겼는데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앞집에서도 나오고 옆집에서도 나오는데 딱 그 집만 안 나오더래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이 쓰레기를 그냥 놓고 가셔서? 포기하세요. 포기하면 편해요. 네? 남편이 복도에서 그 여자를 부르는 소리를 듣고 뭔 일인가 싶어 나온 이웃 여자가 남편에게 포기하라면서 해준 얘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저기 애기 엄마. 네,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가 안 그래도 딱 중국집에서 마파두부 하나 시켜 먹으면 좋겠다 했는데 애기 엄마 집에 짜장면이랑 마파두부가 배달왔더라고. 근데 그 집에 어차피 애들도 어리고 많이 안 먹잖아. 그래서 내가 애기 엄마가 나눠준 셈치고 반 덜어왔어. 괜찮지? 네? 배달 음식에 손을 대셨다고요? 아니 매번 배달시켜 먹고 내놓는 거 보면 군만두 이런 건 손도 안 대더만. 많이 안 먹는 집이다 싶어서 음식물 쓰레기도 줄여줄 겸 내가 생각해준 건데 왜 그렇게 정색을 해? 이웃끼리 음식 좀 나눠 먹고 그런 것도 못해?
나눠주는 건 제 마음이고 이렇게 남의 배달 음식에 손대시는 건 도둑질이죠. 뭐? 아니 지금 어디서 누굴 도둑 취급하는 거야? 야, 내 아들이 경찰이야. 젊은 여자가 싸가지만 없는 줄 알았더니 정도 없네. 아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먹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버럭 소리를 지른 그 여자는 글쎄 반도 아닌 거의 다 덜어서 가져갔던 마파 두부밥을 그 집 앞에 휙 던지듯 놓고 들어가 버렸답니다. 당연히 기분이 상한 앞집은 마파 두부밥은 손도 안 댔고 그 다음부터는 일절 배달 음식을 시키지 않았다네요. 아저씨, 그냥 정신이 나간 여자예요. 뭐랄까, 응대하면 내가 같이 이상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와, 걷다가 똥 맞았네. 재수 더럽게 없네. 하고 그냥 어지간하면 넘어가세요. 이웃의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쉰 남편이 그래. 이번 한 번 아주 세게 내가 재수 온 붙었다 생각하고 해주자. 하며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그 경찰이라는 아들이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그러더래요. 지금 위협 협박 신고받고 왔습니다. 네? 아니, 정말 해도 너무하네. 경찰이면 제대로 경찰 노릇을 해요. 이 아저씨가 지금 무슨 위협 협박을 했다고? 황당함에 잠시 말을 잊었던 남편이 막 응대를 하려던 찰나 아무리 배를 눌러도 대답 없던 집안에서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아이고, 내가 정말 서럽고 무서워서.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없는 말 지어내서 모함하는 이유도 서러운데 쓰레기 들고 올라와서 테러한다고 협박하는 걸 왜 당해야 하냐고. 대한민국은 법이 없냐? 무섭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 미쳤나 봐, 저 여자 진짜. 저기요, 말 조심하시고요. 지금 신고 들어온 거로 협박, 주거 침입 시도 쓰레기 테러인데 맞습니까? 지금 손에 든 그 쓰레기 뭡니까? 아니, 이건 내 쓰레기가 아니라 이 집에서 나온 건데. 이 집에서 나온 쓰레기라는 증거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맞더라도 그 쓰레기 왜 들고 오신 거죠? 아우, 답답해. 이 집 아줌마가 나보고 버리라고 경비실에 갖다 놨는데 그걸 내가 왜 버립니까? 그래서 다시 가지고 올라온 건데 납득이 안 되는 말인데요. 어떻게 사과하고 내려가실래요? 아님 서로 가서 제대로 진술하고 조사 시작해볼까요? 그때 남편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하나였답니다. 이 콧구멍이 이래서 두 개구나. 하나였으면 나 기가 막혀서 벌써 죽었겠다. 내가 진짜 잘못 걸려도 단단히 잘못 걸렸구나. 결국 그날 남편은 가슴만 팡팡 치면서 내려와 자기 돈으로 종량제 봉투 큰 걸 사서 그 쓰레기를 1시간 넘게 정리해서 버렸다네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소주를 2병 사가지고 들어오더군요. 그 힘든 공장을 다니면서도 집에서는 술 한잔 안 하던 건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소주 2병을 가지고 와서 아무 말 없이 김 한 봉지 뜯어 벌컥거리고 마시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여보, 대체 왜 이래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남편 일터에 이사온 그 여자 얘기를 말이죠. 아니 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당신 그러면 그동안 그걸 다 당하고 있었어? 나 원참 사람이 물러도 유분수지. 아니 당할 걸 당하고 있어야지. 아유, 시끄러워. 당신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긴 뭘 가만히 있어. 어이가 없네. 아니 누구 나는 경찰 없어? 내가 확 그냥. 시끄러. 아니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밖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들어와서 만만한 게 나지 아주 그냥. 사실 남편에게 저까지 그렇게 버럭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제 남편 알게 모르게 마음고생 많이 하고 산 사람입니다. 처음에 선볼 때는 그래도 꽤 사는 집 아들이었어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연탄 사업을 꽤 크게 하셨었고 제취로 들어오시긴 했지만 시어머니 쪽 친정도 지방에서 땅 좀 가지고 있는 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참 웃긴 것이 키우는 데는 10년, 20년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열흘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연탄 사용량이 점점 줄고 보일러들을 들여놓기 시작하면서 시아버지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도 아니고 매 시간이 다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정 돈도 갖다 쓰며 시아버지를 도왔던 시어머니는 결국 마지막 부도를 앞두고 이혼 선언을 하셨고, 그렇게 홀로 남은 시아버지는 억대 빚을 지고 파산하셨죠. 그때가 저희 결혼하고 2년이 채 안 되었을 때의 일이에요. 충격과 좌절이 컸던 시아버지는 그 길로 어디 산속 깊은 데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사시다가 어느 해 겨울 홀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며 남편은 한 번도 울지 않더군요. 남들은 독하다 어쩌다 했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저 양반이 지금 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는구나. 정말 슬프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렇게 저희 아버님은 생전에 그렇게 원했던 손자도 못 보시고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결혼하자마자 저한테 아들 하나만 낳으면 전 재산 다 저 주실 거라고 호탕하게 웃으셨던 게 눈에 여전히 선한데 말이죠. 4대 독자인 남편이랑 결혼해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아들이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들어선 아이가 딸이었는데 시댁 어른들은 누나가 있으면 남동생이 더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다며 얼른 아들 낳아 남동생 만들어주라고 하셨었죠. 저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 막 둘째를 가지려던 그때 시댁 사업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만 거였습니다. 은근히 아들을 바랬던 남편은 자기가 하고 싶었던 선생님을 포기하고 좀 더 급여가 높은 공장으로 가면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형편에 둘은 도저히 무리야. 그냥 우리 딸 잘 키워서 좋은 남자 짝지운 다음 사위를 아들 삼아 잘 살자.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대가 끊긴다고 아버님 성하실 텐데. 앞으로 세상은 그런 거 별 의미 없어. 내 주변에도 보니까 슬슬 제사 안 지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더라고. 우리 그냥 딸 하나 잘 키우자. 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가족이 더 늘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리고 아버지 지금 어차피 속세 2년 다 끊고 산에 들어가셨는데 뭐 연연치 않으실 거야. 솔직히 좀 서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랬거든요. 다 지숟가락 물고 나온다고. 혼자 외롭게 클 딸도 불쌍했지만 저도 사실 든든한 아들이 하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사위를 아들 삼는다고 해도 결혼하면 딸이 그 집 사람으로 살지 사위가 우리 집 사람으로 살아주진 않을 테니까요. 그래도 남편의 뜻이 워낙 완강해서 우리는 딸 하나를 애지중지 키우며 살았습니다. 사실 이후의 삶이 팍팍했지만 딸 덕분에 웃으며 살 수 있었죠. 사내 놈처럼 씩씩하기도 하고 딸답게 살갑기도 해서 솔직히 열아들 안 부럽겠다는 칭찬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길 다니면서 아들이랑 팔짱 끼고 가는 여자들 보면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뭔가 든든하게 연애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뭐랄까 괜히 내가 갖지 못해서 더 부럽고 더 안달난다고나 할까요? 남편이 당하고 온 얘기를 듣고도 제가 제일 먼저 한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아이고, 아들 없어 서럽네. 우습죠? 네, 우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한 여자 아들이 자기 엄마 편들며 남편한테 대거리를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갑자기 막 서러운 거 있죠? 아닌 거 알면서도 우리한테도 아들이 있었으면 저렇게 혼자 소주병이나 까게 두지 않고 당장 달려가 멱살이라도 잡아줬겠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에 나도 괜시리 부하가 나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버렸습니다. 어휴, 저렇게 빈속에 김만 먹으면서 술 먹으면 탈날 텐데. 누워있으면서도 내내 밖에서 혼자 있을 남편 생각에 마음은 편치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30분 있었나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엄마! 앞불싸.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며칠 전 딸이 오늘 사위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겠다고 했었거든요. 무슨 정신인지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뭡니까. 안 그래도 사위랑 남편 사이가 어색하고 대면대면한데 이거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일단 허둥지둥 문을 열었더니 딸하고 사위가 두 손 가득 선물을 들고 서 있더군요. 뭐야, 왜 이렇게 늦게 열어요? 장모님, 저 왔습니다. 그래요. 어서 와요. 아우, 엄마. 나 결혼한 지 이제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사위한테 존댓말해?
뭐 어때? 서로 존중하고 좋지 뭐. 아유, 장모님, 제가 불편합니다. 이제 좀 편하게 대해주세요. 아유, 시간 더 지나면. 하여간, 어머, 아빠! 둘이 어쩐 일이야? 아버님, 좋았습니다. 예.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응? 엄마가 얘기 안 했어요? 오늘 우리 저녁 먹으러 온다고 했는데. 예, 미안해. 내가 정말 까맣게 잊었어. 요즘 아주 내 정신이 아니야. 저기 장서방, 미안해요. 요 앞에 맛있는 칼국수집 있는데 거기 나가서 먹읍시다. 장서방 칼국수 좋아하지요? 네, 저는 상관없는데. 아버님 혼자 술 드신 거예요?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나 자라면서 아빠가 집에서 술 드시는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엄마, 아빠 진짜 무슨 일 있어요? 이걸 말을 해 마라 싶은 생각에 슬쩍 남편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빠르게 미간을 찡그린 채 눈을 2번 착착 굴리더라고요.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죠. 아니야, 네 아빠 집에서 술 잘 마셔. 너 몰래 마셔서 그렇지. 아버님, 저도 집에서 술 마시는 거 좋아하는데, 이 사람이 통 허락을 안 해줍니다. 혼자 드시는 날 있으시면 저 불러서 같이 드세요. 15분이면 달려옵니다. 항상 제가 또 아버님 옆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기회 되면 부르지요. 네, 꼭 불러주십시오, 아버님. 아유, 당신도 술잔 내려놓고 어서 옷 입고 나와요. 애들 배고프겠어. 칼국수집에 사람 많아지기 전에 얼른 가서 먹읍시다. 그날은 그렇게 어우렁더우렁 우르르 나가서 국수를 먹고 들어왔습니다. 뭔가 눈치가 빤한 딸이 자꾸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남편도 나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낌새는 있는데 둘 다 조개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니 딸도 사위도 별말 더 않고 가더군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보, 저기 애들한테 말할까? 시끄럽다니까. 아니 그래도 그 여자 하는 짓 보면 당신한테 어떤 짓을 더 할지 모르는데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시끄럽다고. 내가 괜히 말했어, 괜히. 애들한테 그래도 말하는 게 어떻냐는 내 말에 남편은 등까지 돌려놓으며 온몸으로 반대 의사를 보이더군요. 에휴, 그래. 사실 나도 불편해. 애들 알아 뭐해? 그런데 당신 앞으로도 이상한 일 있으면 참지 말고 말해야 돼. 어? 알았어. 남편은 퉁명스럽게 대답과 함께 곧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잠을 이루지 못해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새벽까지 한숨도 못 잤죠. 다음날 너무 심란한 마음에 근처에 사는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털어놓았고요. 대나무 숲을 한 것처럼 마음은 좀 편해졌습니다. 완마, 대굴박에 똥이 차서 입 열면 흘러나오는 인간이 거기 또 있네. 언니, 아니, 난 언니도 그렇고 형부도 그렇고 진짜 이해가 안 되네. 그게 뭐 창피해서 숨길 일이라고 자꾸 가리긴. 나도 그렇고 네 형부도 그렇고 아직 막 얘기하고 그럴 마음이 아니야. 아니 진짜 두 사람 다 이상한 결벽증 있어. 그런 아나무인 개 베이비 같은 것들은 딱 짓눌러줘야 깨갱하고 살인다니까. 인격적으로 대해줄 필요가 없어요. 망나니처럼 칼을 휘둘러야 내가 덤빌 상대가 아니구나 한다고. 그러니까 그 칼을 뽑기가 싫다고. 언니지만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도 처음엔 좀 뜨악하긴 했어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가지고 있는 좋은 칼 있으면서 그걸 왜 안 써? 내가 왜 너한테 와서 얘기를 했니? 나올 얘기 뻔히 알면서. 나 간다. 요즘엔 아주 네 형부 출근하고 나면 내가 조마조마해. 무조건 싫다고 하고 숨길 거 아니야, 언니. 인정할 건 인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면 해야지. 사람 사는 거 다 거기서 거기다, 언니. 인맥이 짱이야, 응? 여동생이랑 얘기를 한다고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건 알았습니다. 그래도 어딘가에 말을 했다는 걸 위안으로 삼으면서 집으로 오는 길, 어쩐지 마음이 쓰여 남편이 일하는 아파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실 사는 집이랑 남편이 일하는 아파트는 걸어서 10분에서 15분이면 가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하지만 어쩐지 남편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쪽에 훨씬 품질 좋고 싼 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걸음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이 사람이 있는 게 410동이랬으니까 저긴가? 혹여나 남편이 날 볼까봐 담장에 몸을 붙이고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죠. 저 여자구나. 여자의 촉이란 때론 신들린 무당보다 정확할 때가 있죠. 어떻게 생긴 여자라고 들은 적도 없고 사진을 본 적은 더더욱 없으며 하는 행동 외에는 그 어떤 정보도 없는데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걸어오는 여자가 남편이 말한 그 여자라는 걸 말이죠. 그 여자는 한 손으론 카라멜을 까서 껍질은 그대로 길에버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전화기를 끼고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었죠. 무슨 걱정이야? 내 아들이 경찰이야. 속 썩이는 거 있으면 명단 적어놨다가 가져와. 우리 아들? 아우, 동네 순찰 다니는 순경 아니라니까. 경장이라나? 여튼 경찰서 가면 밑에 자잘자잘한 애들이 깍듯이 인사하고 그래. 아이고, 경장 가지고 지금 저렇게 뻗대는 거야? 내가 진짜 확... 잠깐 전화 좀 끊자. 여기 쑥이 많다. 나 좀 뜯어가야겠다. 응? 아니, 뜯어서 쌓아놓고 저 경비 보고 집에 좀 갖다 놓으라고 하면 되지 뭐. 아유, 그럼 해주지. 지가 안 하고 배겨? 경비 주제. 다 말 듣게 돼 있어. 하하하. 가끔 영화를 보면 말이죠.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거기에 쫙 빛이 맴돌면서 슈퍼 울트라 파워 핵 불주먹이 돼가지고 망치처럼 앞에 있는 적을 꽝꽝 때려 땅에 박아놓고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을 듣는 당시 제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뛰어나가 멋지게 한 대 갈기고 싶었는데 꼭 쥔 제 주먹이 생각보다 작더군요. 이걸로 때려봐야 볼따구에 있는 여드름이나 몇 개 터지고 말겠다 싶어 꾹꾹 참고 서 있는데 그 여자가 전화를 끊고 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뭘 봐요? 아니 왜 다짜고짜 시비야? 뭘 보냐고요? 아 누구 좀 기다려요. 저 옆으로 가서 기다려요. 나 여기서 쑥 좀 뜯게. 이런데 쑥은 공기 오염돼서 먹으면 안 좋다던데. 웃기는 여자네. 누가 물었어요? 별걸 다 참견하고 난리야. 아, 그 짧은 대화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여자는 온몸에 가시를 단 정신 나간 여자라는 걸요. 건드리면 괜히 찔리는 사람만 손해고 가까이 있으면 무조건 이유도 없이 상처 입을 게 뻔한 여자였습니다. 아유, 죄송해요. 빠르고 신속하게 사과를 하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누굴 기다리는 척 전화기도 보고 고개도 좀 빼보고 하면서 멀리 보는 척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쑥보다는 잡초가 더 많이 섞인 풀더미를 만든 여자는 한동안 쭈그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쪽,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남편이 있는 쪽을 향해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저씨! 이리로 좀 와봐요. 아저씨! 충분히 들리기는 했을 거리인데 남편이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그 소리 듣고 올 리가 있나요? 아우 진짜 저 아저씨 귀가 먹었나? 귀찮아 죽겠네 정말. 여자는 잔뜩 짜증을 내며 직접 남편을 부르러 가는 것 같았습니다. 가는 동안에도 얼마나 아저씨를 불러대는지 아주 제 귀가 다 먹먹하더군요. 에이씨 망할 것. 그 여자가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저는 얼른 쌓여있는 쑥을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로 탁탁 뭉개버렸죠. 쑥대밭이 뭔지 한번 봐라 이거사. 쌓여있던 쑥을 싹 다 뭉개고 나서 전 얼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근처에 대충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기대서 여자 반응을 기다렸죠. 몇 분 지나지 않아 여자는 있는 대로 뚱한 표정의 제 남편과 함께 쑥을 쌓았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잔뜩 짜증이 났네, 저 양반. 남편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날 때면 한쪽 눈썹이 갈매기처럼 휘어지는 묘한 표정을 하고 나는데 딱 그때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누가 봐도 그 여자 성화에 억지로 끌려온 게 분명했죠. 아저씨, 여기 있는 쑥. 어머? 쑥 어딨어? 아, 뭐가 있다는 겁니까, 대체? 여기 내가 뜯은 쑥이 있었다니까. 아니, 그럼 지금 나보고 뜯은 쑥 보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것 좀 우리 집 앞에 갖다 놓으라고. 아, 이봐요, 아주머니. 아니, 이 아저씨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아, 지금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여기서 경비를 하지 당신 하인을 하는 게 아니잖소. 그게 경비가 하는 일이라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일하는 건데 난 주민이잖아. 아이, 주민 좋아하시네. 진상 중에 상징상이지, 당신이, 어? 아, 이건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전 그냥 그 여자가 약이나 오르라고 뜯은 쑥을 발로 차버린 건데 그걸 가지고 제 남편이랑 이렇게 대거리를 하면서 싸울 줄은 몰랐죠. 내가 너무 저 여자를 띄엄띄엄 봤네. 예사로 두른 게 아니었는데 아주 상또라인데 내가 잘못했네. 참다 폭발을 했는지 평소 목소리 크면 이기는 게 아니라 지는 거라고 했던 남편도 더 이상은 참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주 오늘은 가만 안 있어. 아, 이웃들도 아줌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기나 해? 데려오라고. 아주 경찰한테 가서 딱 시시비비 가리자고. 누가 왜 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지 다 데려와. 안 데려오면 아저씨 나 없는 사실로 협박한 거야. 알았어? 아이고, 아이, 데려오라 그러면 내가 못 데려올까 봐서. 아주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는 게, 아이, 말단 경찰 하나 끼고 산다고 잘난 척은? 뭐야? 너 말 다 했어? 뛰어나가 말릴 새도 없었습니다. 그놈의 여편네가 손톱을 독수리처럼 세우더니 남편에게 바로 달려들었거든요. 그리고 있는 힘껏 손을 휘두르더라고요. 짝! 세상에. 저도 한번 건드려 본 적 없는 남편 뺨을 그 미친 여편네가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결혼 전에 집이 망할 때까지는 나름 곱게 자란 4대 독자 우리 남편. 난생 처음으로 다 늙어서 여자한테 뺨을 맞고는 넋이 나갔더라고요. 표정을 보자 하니 거의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며 지금 이건 뭔 상황인가 아무것도 생각 정리가 안 되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이 미친 여편네가? 남편이 맞는 걸 보고 눈이 돈 건 제 쪽이었습니다. 숨어있다 튀어나가 들고 있던 가방을 바로 휘둘렀죠. 별로 든 게 없는 가방이었지만 어깨가 빠지도록 휘두른 덕분에 아주 스냅 찰지게 그 여자의 뒤통수를 가방이 후려쳤습니다. 빡! 아이고, 대가리에 들은 게 똥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조차 안 들었나 보네. 텅 빈 바가지 깨지는 소리가 나냐 왜? 아! 그 여자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 뒤통수를 쥐고 나와 남편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넌 뭐야? 마누라다. 뭐? 순간 이게 무슨 일인지 파악이 안 되었던 여자는 달려들던 날 붙들고 달래는 남편과 씩씩거리는 나를 번갈아 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오, 아주 너희가 조직적인 부부 사기단이었구나? 뭐? 사기? 여기서 누구 기다린다더니 그거 다 나 끌어들여 골탕 먹이려고 작전 짠 거지? 아이고, 놀고 있네 진짜. 쑥인지 잡초인지도 모르고 뜯어놓을 때부터 머리 나쁜 건 알았다 내가. 너구나, 내 쑥 훔친 게. 더러워서 저도 안 먹어. 그리고 그게 네 거냐? 아파트 거지?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여보, 그만해. 아, 이상한 여자야. 말 섞을 거 없어. 짝 으르렁거리며 덤비는 날 말리며 남편이 한마디 했을 때였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의 반대편 뺨을 그 여자가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졸지에 쌍따귀를 맞은 남편은 거의 반 넋이 나가 보였습니다. 네가 뭔데 때려? 저도 처음 알았지 뭐예요. 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힘도 세고 목소리도 크고 전투력도 있더라고요. 하긴 아득바득 없는 살림에 애 키우며 살아온 세월 쌓인 내공이 없겠습니까? 하다못해 너 하나는 내가 가만 안 둔다라는 악바리 근성이라도 생겼겠죠. 유순히 참으며 다스려온 내 안의 파이터 기질을 그 여자가 아주 제대로 건드려준 셈입니다. 그렇게 저는 여자에게 달려들었고 고등학교 때도 안 해본 난타전이 시작되었어요. 사실 난타전이라기보다는 악으로 깡으로 방어하는 저와 정말 쥐어패겠다고 덤비는 그 여자의 공격의 연속이었지만 말이죠.
남편은 말리다가 괜히 몇 대 더 맞고 모든 전의를 상실했고 오히려 지나가던 주민이 경찰에 전화를 해서 순경 둘이 사이렌 울리며 아파트로 들어섰을 때야 저랑 그 여자는 씩씩거리며 서로한테 덤비던 걸 그쳤습니다. 너희 둘 아주 제대로 콩밥 먹일 거야 내가. 아이고 콩밥도 비싼데 먹여준다는데 고맙지 오히려. 당신도 그만해 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지경이 됐는데요. 누가 거기서 멍청하게 뺨 맞고 있으래? 아니 나도 너무 갑작스러워서 놀래가지고. 먼저 맞으셨어요? 네. 아니 제가 뺨을 맞는 거 보고 지금 제 아내가 달려들어서. 정당방위요 그거. 아주머니, 폭력은 어쨌거나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정당방위 좋아하시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야. 정의는 살아있다고. 내 아들이 지금 아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둘 다 무릎이나 잘 문질러 두셔. 딱 꿇고 3일 밤낮을 빌어봐라. 내가 용서해주나. 여자는 아주 기구만장해서 경찰차 안에서도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앞자리에 앉은 순경이 조용히 가시자고 해도 소용없었죠. 계속 아들 타령만 하며 저희 부부를 째려보고 삿대질을 하고 누가 보면 저희가 아주 큰 죄나 진 것처럼 굴더라고요. 여자 옆에 앉은 저는 자리 내주는 것도 신경질이 나서 엉덩이에 힘을 딱 주고 돌덩이처럼 버틴 채 여자를 밀어내고 있었고 남편은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듯 문에 탁 붙은 채 바깥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 아니 이게 무슨 망신이요? 망신은 무슨. 나도 이참에 아주 세상에 다 까발릴 거야. 숨길 거 뭐 있어? 아주 지금은 저렇게 당당하지? 두고 봐 그냥. 아유. 경찰서에 가까워 올수록 여자의 목소리는 커졌고 남편의 어깨는 점점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안 복잡한 건 아니었지만 아주 이참에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 한번 너 하고 싶은 대로 갑질을 해봐라. 내가 오늘 너 하나는 가만 안 둔다. 이런 마음으로 우뚝 버텼죠. 자, 내리세요. 경찰서에 도착 후 경찰이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 여자는 대체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거짓 울음부터 터뜨리더라고요. 아이고 억울해서 못 살겠네 내가. 그러자 안에서 허겁지겁 덩치가 곤만한 경찰 하나가 뛰어나왔습니다. 아이 무슨 일이에요? 아이고 아들, 세상에 법도 없나 이 나라는. 백주대낮에 사람을 쥐어패고 부부 사귀다니 선량한 시민을. 아이고 선량 좋아하네. 그리고 부부 사귀단? 그러는 너는 무개념 폭력 아줌마냐? 눈물바람부터 하는 그 여자의 행태가 너무 어이없어 확 쏘아붙였더니 글쎄 그 아들이라는 덩치 큰 아들이 제 앞으로 쓱 나서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가서 일단 조서 쓰시죠. 아니, 우리가 뭐 잘못했다고 조서를 써요? 범죄 저질렀어요? 누구는 진짜 아는 경찰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아, 여보. 허이고, 주제에 아는 경찰이 있기도 하겠다. 경찰 인맥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리고 왜 범죄가 아니야? 남의 재산 쑥대밭 만들어 놓은 죄, 폭력죄, 다 죄지. 정말 놀고 자빠졌네. 아파트 화단에 있는 쑥 뜯어놓고 그게 왜 네 재산이야? 그리고 폭력? 네가 먼저 때렸잖아 내 남편. 양 옆에서 경찰들이 뜯어 말리건 말건 내가 오늘 여기서 저 옆편네 입을 가만두지 않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대거리를 하려던 찰나 날 잡던 경찰의 손이 느슨해지는가 싶더니 곧 어딘가를 향해서 경례를 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오셨습니까? 아이, 서장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안녕하십니까? 경찰서장이 나타나자 모든 경찰, 그 여자의 아들까지 일제히 긴장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눈을 질끈 감고 더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장님, 아유, 안녕하세요. 제 아들 아껴주신다는 얘기는 제가 익히 듣고 안 그래도 한번 인사라도 드려야. 아이, 장모님, 장인어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장모님? 장인어른? 장인? 네, 경찰서장 50 넘은 이 동네 경찰서장이 바로 저희 사위입니다.
여동생이 뽑아들라고 했던 칼이 바로 우리 사위고요. 남편이 자꾸 시끄럽다고 절 입 다물게 했던 아는 경찰이 우리 사위였던 거죠. 남들은 경찰서장 사위라고 하면 어딜 가서도 자랑하겠지만 사실 우리 사위는 딸이랑 20살이 넘게 나이 차이가 나는 늙은 사위거든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사위 자랑을 마음껏 못하고 사는 중입니다. 한두 살 차이도 아니고 20살이 넘게 차이가 나니 남편과 사위가 딱 한 바퀴 차이 나는 띠동갑입니다. 사위랑 장인이 12살 차이라니 저랑은 고작 10살 차이예요. 어렸을 때 만났으면 한 동네에서 야 너하고 놀았을 나이 차이에 장인 장모 사위로 엮였으니 저희는 여전히 사위가 어렵고 어색하거든요. 애지중지 귀하게 키운 딸이 25살이던 2년 전이었습니다. 솔직히 남편이랑 저는 딸이 30 넘고 40 다 돼서 시집 간다고 해도 서운할 판이었죠. 그런데 그 녀석이 대학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신통한 짓을 하더니 1년 만에 중대 발표가 있다고 우리 부부를 불러 앉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공부가 더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겠다고 하는 건가, 그러면 따라가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아니면 사업을 하고 싶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건가, 그렇다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아줘야 하나 아니면 말려야 하나, 둘이 오만 상상을 다 했었습니다. 나 할 말 있어. 그게 뭔데? 아빠 엄마 저 결혼할래요. 뭐? 결혼? 누구랑? 경찰이에요. 아이, 경찰? 아빠는 별론데 위험하지 않아? 현장에서 막 뛰는 건 아니고 서장이라서. 서장? 젊은 나이에 빨리 성공했네. 젊지는 않아.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아빠랑 비슷해. 그날 딸 말에 너무 놀란 남편은 마시던 물이 채에 응급실까지 다녀왔고 저는 며칠을 그대로 알아두었습니다. 딸이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을 때 결혼하겠다는 선언일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고, 남편감이라고 데려온 남자가 제 아빠랑 띠동갑 동생뻘인 늙은 남자일 거라는 건 꿈속의 꿈에서도 상상하지 않았던 거였죠. 그래서 처음 몇 달은 머리 싸매고 누워 반대도 해보고 사위를 따로 만나서 설득도 해봤습니다. 뭐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에 저희도 해당되었지만요. 딸은 너무 확고했고 만나보고 얘기해보니 사위도 나이 빼고는 나무랄 곳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고 착한데 일에 매진하느라 혼기를 놓친 거였고요. 나이가 너무 많아 재혼일까봐 더 반대했는데 그건 아니었고 오히려 일 때문에 만났다가 먼저 반한 건 우리 딸이었다네요. 22살 나이 차이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언감생심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밀어붙였다니 저희가 오히려 할 말이 없었죠. 사돈댁에서는 그저 일만 하던 늙은 아들 좋다 해준 제 딸이 고맙고 예뻐서 저희는 사실 딸 시집 보내면서도 돈 든 게 하나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사위도 그동안 모은 걸로 사돈 집이 있었고 살림도 시부모님이 채워주시겠다고 고집하셔서 저랑 남편은 진짜 사위한테 양복 한 벌 구두 하나 해준 게 전부였거든요. 여전히 나이 많은 사위가 어색해서 어디 같이 나가는 것도 안 하고 말도 편하게 못 놓지만 그래도 한 구석에서는 믿음직스러운 구석도 있긴 했습니다. 다만 사위가 서장으로 있는 경찰서가 집 근처이다 보니 혹 동네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까 쉬쉬하고 조심한 건 있었죠. 제 딸이 너무 어리고 그런 딸이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 갔다고 하면 말만 들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지 뻔하니까요. 아마 사위가 속이 깊어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저희한테 서운한 게 있어도 티를 안 냈을 거고요. 특히 남편은 사위를 많이 어려워했습니다. 난 아무리 봐도 장서방이 사위 같지가 않아. 이 경찰이신 장 선생님 같아. 제가 사위한테 좀 곁을 주라고 할 때마다 남편이 했던 말이에요. 딸도 서운함을 몇 번 표시했지만 워낙 지아빠가 소심한 구석이 있다는 걸 알아서인지 굳이 강요하지는 않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하필 이런 상황으로 사위를 만나게 된 겁니다. 남편으로서는 아마 뺨 2대 맞고 머리 좀 쥐어뜯긴 것보다 버선발로 뛰어나와 남편 손을 잡는 사위 보는 게 더 창피했을 거예요.
아니, 장인어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세요? 뺨을 맞으셨다고요? 아니, 어디서요? 어떤 놈이요? 와, 처음 알았습니다. 늘 허허실실 웃으며 넉살 좋게 장인어른 장인어른 하면서 술 좀 마실 때 불러주세요. 편하게 장서방 불러주세요 하길래 몰랐는데 괜히 경찰서장까지 올라간 게 아니더라고요. 눈에 힘 빡 주고 목소리 깔고 나지막히 소리를 딱 지르는데 사위한테 반할 뻔했습니다. 그 카리스마라니. 나이든 늙은 남자한테 정줄 놓은 바보가 내 딸이다 싶어 가슴 쳤던 시간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아, 반할 수 있겠더라고요. 반할만 하더라고요. 사위는 제 남편의 어깨를 딱 둘러안고 주변을 둘러보며 매섭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상황 파악해서 보고들 해! 일제히 대답하는 경찰들 사이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 등등했던 그 여자랑 아들만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어휴, 그새 어디서 밀가루라도 뒤집어 썼나 아주 둘 다 얼굴이 하얘져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게 아주 입안에서 깨 한 바가지가 볶이는 중인 듯 고소했습니다. 장서방, 나는 글쎄 머리를 뜯겼지 뭔가. 아니, 어머님도 맞으셨어요? 나야 그냥 머리 좀 뜯기고 등짝 좀 맞았는데 자네 장인은 뺨을 2대나 맞으셨네. 2대. 한 대도 아니고 2대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경비 주제에 아파트 단지 내 쑥 뜯은 거 자기 집으로 배달 안 했다고 맞았다네. 그게 말이 돼요? 아니지. 그거 제대로 공정하게 제가 조사하게 하겠습니다. 주변 주민들 탐문도 하고. 일부러 제가 사위한테 이런저런 말을 걸며 앵겨 붙었죠. 세상에 그랬더니 악다구니 하며 달려들던 그 여자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사모님이라고 부르대요. 저기요, 사모님. 여기 사모님이 어딨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나 옆편네였는데. 아니요, 저기 사모님. 제가 그러니까 누구신지 모르고. 박 경장, 자네 어머니이신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장인 장모님하고 일에 있으신 모양인데 모시고 들어와. 그래도 시시비비는 가려야지. 저희 엄마가 잘못하셨다는데요. 예. 잘못하셨다고 합니다. 야! 아유, 들어가서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 가려야죠. 대한민국에 법이 없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며. 정의는 살아있다며. 아들이 지금 아주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둘 다 무릎이나 잘 문질러 두라며요. 3일 밤낮을 빌어봐도 용서 안 할 거라면서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자, 서로 감정이 좀 격해지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냥 여기서 좋게 말로 해결하시겠어요들? 아니면 정말 들어가서 조서 쓰실래요? 아유, 말로 해야죠, 말로. 법대로 하자니까요. 사모님, 제가 가끔 눈이 좀 헷가닥 돌 때가 있어요. 그냥 한 번만 너그러이 남편 말 들어보니까 가끔 헷가닥이 아니고 항상 헷가닥인 것 같던데 무슨. 그니까요. 가끔 헷가닥 하면서 제정신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 주세요. 네? 아니 왜요? 뻑하면 불러대던 경찰 애들 앞세워서 경비 주제에 하더니 갑자기 왜 이래요? 그 공정한 경찰, 우리 아들이 내 잘못이라 하잖아요. 네? 정말 너무 빈대떡 뒤집듯 후딱 입장을 뒤집어버리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심하다는 듯 모든 광경을 보고 있던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보, 아이 그냥 가지. 왜 그냥 가요? 제대로 사과라도 받든가. 아저씨, 죄송해요. 제가 앞으론 잘할게요. 아니요, 잘하실 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저 도와주는 겁니다. 남편의 말에 그 여자는 살짝 셀쭉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더군요. 그런데 활용 정점은 그때부터였습니다. 쭉 고개를 외로 꼬고 한숨만 푹푹 쉬던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한 건지 갑자기 어깨 딱 펴고 고개를 번쩍 들더니 글쎄 이러더라고요. 장서방, 자네 거 술 한잔 하지? 오늘 저녁에. 어머어머, 이 사람 봐. 지금 뭐래? 장서방? 자네? 갑자기 말도 놓고 저렇게 장인어른 노릇을 한다고? 어머, 웃기네 내 남편. 아니 너무 뜬금없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장 선생님 같다더니 갑자기 장소방에 자네라뇨. 누가 봐도 내가 이 사람 장인이요 하면서 티내는 게 확연한 말투와 행동이었습니다. 혼자 없는 위험 잔뜩 끌어와 장착하고 근엄한 척 얘기하는 게 얼마나 웃기던지요. 그걸 또 우리 사위는 장단을 맞춰주더라고요. 네, 아버님. 퇴근하자마자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줌마, 네, 앞으로 분리수거 좀 잘 좀 합시다. 네? 네, 주차도 좀 잘하시고요. 네, 남의 집 배달 음식 좀 그만 훔쳐 드시고, 알겠어요. 아파트 화단쑥도 그만 좀 뜯고 사 먹어요 좀. 알았다고요. 여보, 갑시다. 세상에 갑자기 기세가 등등해서 어깨 딱 펴고 할 말 다 하는 남편이 웃기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금세 꼬리 내리고 깨갱하면서 대답 꼬박꼬박하는 그 여자도 참 너도 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여튼 그날 저녁 남편은 처음으로 사위와 마주 앉아 새벽까지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했답니다. 그 여자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글쎄, 정말 남편이 시킨 대로 아무것도 안 한다네요. 경찰인 아들 녀석만 어깨 푹 움츠리고 다니면서 주차도 하고 쓰레기도 버리고 하는데 그 여자는 집에서 통 꼼짝을 안 하는 것 같대요. 가끔 나왔다가도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후딱 집으로 가버린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더니 그 말은 또 잘 들어. 그 아들도 남편만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뭐가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네 사람들도 남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서 요즘 아주 평생 중에 가장 어깨 펴고 사는 것 같아요. 게다가 아주 사위랑 노는 재미가 뒤늦게 들어서 얼마 전에는 글쎄 그러더라고요. 그냥 자네 나한테 형이라고 부르면 안 되나? 아버님 거리감 느껴지는데. 저랑 딸이요. 그냥 어이가 없으면서도 좋아서 웃죠 뭐. 그렇게 오늘도 남편은 누구라도 들으라는 듯 크게 전화를 합니다. 경찰서장, 우리 사위. 어때? 오늘 한 잔 콜?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